화재 조사론에서 화재 조사 개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재 조사 개론은 화재 조사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특징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화재 조사의 어떤 목적과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목적하에서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본질적인 목적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재 조사 본연에 왜 화재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화재의 예방 그리고 화재 경계 또 효과적인 화재 진압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화재가 왜 발생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차적인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화재 조사 고유의 목적은 소방기관 쪽에서 이제 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가적인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사법기관, 경찰 이쪽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화재 조사의 목적이 되겠고요. 또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부차적인 목적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범죄냐 아니냐, 그래서 방화, 실화 이런 여부를 살펴보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위한 증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는 화재가 무슨 이유로 발생을 해서 그 화재에 대해서 보상금을 부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렇다면 소방기관에서 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우리 소방법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 화재와 유사한 화재를 앞으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 유사 화재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서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화재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출하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행정적인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재가 왜 이렇게 확대가 되어졌고 또 화재가 발생하게 된 어떤 연소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제품상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제품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 제품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을 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진압 대책상의 자료로 활용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화재 조사 목적은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사상자라든가 부상자들의 어떤 그 이유, 유독가스를 많이 마셨다라고 한다면 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발생 원인을 이제 찾아보겠고요. 소방상에서 방화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화 설비라든가 다양한 소방 설비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화재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명 구조라든지 안전대책의 자료로 삼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화재 조사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을 했던 발생상의 어떤 그 원인 또 그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손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화시켜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화재를 예방을 하고 또 소방 행정상의 정책을 좀 더 이제 개선한다든지 새롭게 수립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그 분야별로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하는 목적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소방 부분에서는 소방법에 근거한 29조부터 33조 사이에서 이제 화재 조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 목적은 소방 정책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찰은 사법적인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형법에서 이 화재 조사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화, 실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 수사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가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액화석유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이제 조사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 있고, 전기에 있어서도 전기사업법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화재로 인한 어떤 재해 보상, 또 그 보험 가입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조사가 갖는 좀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현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현장성의 의미는 화재 조사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신고상에서 이제 녹취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목소리, 그것을 통해서 신고 시에 그 신고자의 어떤 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출동상의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또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연기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소실된 물품의 어떤 위치라든지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의 첫 번째 특징은 현장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화재 조사의 이제 특징은 신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속성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 화재 조사를 우리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제 목격자들 또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 이런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진술의 확보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좀 망각의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기억력이 감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비교적 그 가까운 그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속성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불에 탄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특히 뭐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식이 된다든지 녹이 쓴다든지 또 시간이 경과하면 무너져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증거물에 대한 확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신속성이 유지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화재 유사의 특징은 과학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과학성의 의미 자체는 뭐 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화재 조사 자체가 합리적인 방법 이것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이라는 의미 자체는 누구나 보더라도 보편적인 그런 진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입증되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은 무리하게 우리가 이제 화재 유사에 적용하면 큰 오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과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도 이제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화재 유사의 특징은요. 보존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화재 조사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현장 보존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확하게 화재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보존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우리 현장에 있는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타버리거나 또는 변형이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현장에 남아있는 다양한 그러한 그 특성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화재 조사 결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이라든가 연소 확대 요인들 또 화재의 어떤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는
현장에 이제 중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옮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제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그런 물품들의 어떤 반출 이런 것들이 없어야 화재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의 어떤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한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재 조사 현장은 뭐 재난 현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앞에서 이제 화재 조사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화재 조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재 조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안전에 제일 우선점을 이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화재 현장은 대부분 그 건물들이 이제 붕괴되어지거나 벽이 무너지거나 또 담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그 전기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이제 진행되어진 과정에서 소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과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만나게 되면 이 화재 조사 현장에 감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적인 문제를 항상 확인을 하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전적인 요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즘에는 가스의 사용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가스의 누출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화재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연소가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점화원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폭발이라든가 또 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서 안전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이 화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위험성도 이제 상당 부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잔재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조사 그 목적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안전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재 조사의 특징은 강제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소방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화재 조사는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피해 규모가 적으니까 나는 화재 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화재에 대한 화재 조사, 화재가 왜 발생을 했고 또 어떤 이유이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규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화재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확인과 보고 또 자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요. 또한 그 화재 현장의 어떤 방화 관리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또 적절한지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과 잘 들어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행을 하는 것이 강제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화재 조사는 이제 프리즘식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요 이야기는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할 때 주관적인 요소가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이 나올 수가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빛을 분산시켜서 우리가 이제 굴절시키는 그런 것에 의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한 7가지의 이 화재
조사의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어떤 예제를 좀 살펴보면요. 화재 조사 특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신속성, 과학성, 보존성 이것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통합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화재 조사에 있어서 화재 조사관에게 화재 조사가 미치는 그런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관에게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화재 조사의 특징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화재 조사관은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이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를 이제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화재 조사와 관련된 법률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이제 과학적인 화재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 조사와 관련돼서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식들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화재 조사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좀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화재 조사는 현장에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떠나서는 화재 조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의 그 화재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화재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화재의 어떤 피해를 분석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이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의 현장은 항상 우리가 안전성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화재 조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안전장구들이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화재로 인해서 구조물들 또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엉켜져 있고 또 붕괴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또 다양한 뭐 그 구조물상의 어떤 그 우리 못이라든가 또 날카로운 그러한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피해 또 다침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화재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와 연기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화재 조사자들이 이제 호흡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이진 않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어진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진, 뭐 공기 이런 것들이 화재 조사자들에게 상당히 괴로운 그런 요소로 이제 제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조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형태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상에는 조금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처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출동상에서 화재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들, 순서적인 방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잠시 후에 그 내용적인 것은 이제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재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순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화재 현장을 이제 조사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동상에서의 우리가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화재가 이제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 신고자,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제 접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접수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된 시간, 장소, 또 그 발생 장소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기록이라든가 녹취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추후에 화재 조사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한다든지 화재의 원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나갈 때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출동 과정 중에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도로의 이제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주 내용은 아닐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출동이 좀 늦어진 이유가 뭐냐, 교통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참고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출동 중에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풍향,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풍속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화재의 어떤 미친 영향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출동사항의 목격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증언을 통해서 화재 장소의 어떤 연기의 발생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진행되어졌고 언제쯤 연기가 색깔이 변화했다든지 외부로 도출되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 도착했을 때 화재의 어떤 진행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 화재 현장에서 화염이 연기가 나오다가 비로소 이제 그 화염 자체가 외부로 도출되어지는 그런 상황 내지는 화염의 어떤 색깔, 앞서서 나왔던 연기의 색깔, 또 특이한 냄새, 또 이상한 소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고, 주변에 가스나 위험 물질의 어떤 존재 여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화재 조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이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도착한 소방관들의 어떤 증언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화재 조사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발견하게 되는 어떤 특이 사항들, 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화라든가 뭐 이런 특이 현상을 통해서 주변으로 이제 화재가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특정한 지역의 어떤 화염의 세계가 굉장히 강했다 내지는 화염의 이동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방관들로부터 이제 들을 수가 있겠고, 또 특정하게 이제 그 붕괴가 심한 부분들 또는 소실이 심한 그런 장소들 이런 것들을 진압 과정에 있는 그 소방관들의 증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 조사의 어떤 그 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화재 소화 작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진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장 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감식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의 이제 정확한 발생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장을 이제 잘 보존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장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그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화재 유사에 이제 참여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다수의 인원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장소 자체가 다양한 그 어떤 위험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어졌다. 내지는 전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필요 인원과 조사 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발화 장소를 이제 선정을 하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러한 어느 정도의 그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발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장소를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찾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넓은 장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발화된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발화 지점을 정확하게 구획해서 그 발화 지점을 이제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발화 지점을 이제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발화 지점이 구획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우리가 발굴을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발화 지점이 우리가 찾아졌다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는 발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됐던 발화원을 이제 찾는 그러한 진행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발화원이 된 그러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화재 현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화재로 인한 그런 퇴적물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보존과 또는 치워나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발굴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발화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복원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100%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소실된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을 다 대조를 해서 원래 있었던 그러한 물질들 또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소실이 진행되어졌고 또 그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설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제 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제 화재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판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최종적인 점화원을 우리가 찾고 그 점화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화재로 이제 성장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발화원이 됐던 어떤 잔해를 찾거나 또 입증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유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화재 조사관에게 임무가 이제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임무에 맞게 우리가 이제 조사 준비를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조사를 이제 임무에 맞게 진행을 해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첫 번째 임무 부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한두 사람이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임무 부담이 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화재유사관에게는 임무를 우리가 이제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사에 대한 준비가 이제 필요한데요. 어떤 화재냐 또는 화재 현장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필요한 인력, 장비를 우리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또 원활한 어떤 화재 유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준비가 끝나면 조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검증과 분석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수집을 하고 또 각자 맡은 임무들을 통해서 그 조사를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작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증거를 이제 수집하게 되는데, 그 수집한 그러한 증거들을 잘 리스트화한다든지 보존을 잘 해서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또 외부 기관에 이제 위탁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서 증거로서 우리가 정확한 규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방화라든가 실화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증거 이런 것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물에 대한 것들은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런 증거물들이 잘 확보가 되어지게 되면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발화 지점이 어디고 또 화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졌느냐, 또 발화 지점 내에는 어떤 점화원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화원에 의해서 화재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을 잘 입증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그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화재 조사의 어떤 순서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